국민의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준석 리스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해서 오늘 첫 회의를 열었죠. 이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그런 여론 그 조사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인사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자, 오늘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오늘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이어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영상으로 저희가 짧게 보여드렸습니다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첫 기자회견이 있었죠. 바로 어제 대선을 함께 치렀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 앞에 선 날이었습니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문에 직접 나선 겁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측과 국민의힘 측은요, 1시간 정도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잘 설명드렸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분립이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당헌에 나오는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 당 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기타 이에 준하는 당의 비상 상황도 해당이 된다고 소명을 했고요.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다거나 현행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태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만한 명분이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진짜로 비상 상황에 놓인 건지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당헌 안에 규정된 이 못무엇 등이라는 한 글자를 폭넓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법무부가 검찰 수사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을 꺼내들 때도 바로 이 등이라는 한 글자가 핵심 역할을 했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등이라는 저 기타 등등 할 때 등 한 글자가 지금 논란의 중심이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등 아니라도 저 규정의 문헌의 해석을 봐도 네. 특별하게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당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 두 가지를 적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네. 등이 붙죠. 자, 당대표가 거리가 아니라 사고라고 하더라도 최고위원회의 거의 절대 다수가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 그리고 당시에 비대위원장, 당대표 직무대행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그 어떠한 일로 인해서 많이 손상되었던 그 상황이라면 네.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저희 당헌에 규정되어 있는 비대위 설치 기준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굳이 등 한 글자에 10이 붙지 않더라도
비상 상황임이 명백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을 볼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니다. 네. 심지어 대통령께서 내부 총질하던 대표가 나갔으니까 당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비상 상황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들이 그 나간 것도 결국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다 이렇게 이제 이준석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당에서 나온 그 변호사가 왜 등을 강조했겠어요? 네. 그게 쟁점이 될 걸 알기 때문에 등을 강조한 거예요. 만약 등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등이란 말을 굳이 강조할 필요 없거든요. 네. 그 말은 결국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비상 상황이라고 느낄 수 있고 또 당의 그 당원들이나 아니면 중진들이 봤을 때 이게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고 네. 하는 것도 그 범위 안에 포함된다 좀 얘기하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이 사실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론이 빠르면 날 거다. 어제 중으로 날 거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법원이 살짝 미룬 것 같아요. 어제는 아직 않았거든요. 좀 부담스러울까요? 예민한 주제여서? 아니면 오늘 중에는 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판사가 아니니까 네네, 그것까지는 물론이죠. 모르겠지만 이 사안이 상당히 이걸 판단해야 하는 법원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울 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측에서 제기한 쟁점들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상 어제 바로 나오기는 어려웠을 거고 뭐 오늘 나온다는 것도 그냥 예상이지 네. 뭐 확실하게 그러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이준석 전 대표도 또 국민의힘도 물러설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끝까지 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